자, 정말 세상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남의 등쳐먹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벼룩의 간을 뺏어 먹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는 게 마땅할지언데 이 사람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영상인데요. 거리의 CCTV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아하. 같이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이게? 깜깜한 새벽이고요. 두 사람이 보이시는데 이 두 사람 폴리스 라인을 넘어갑니다. 네네. 그러더니 한 식당으로 들어가는데요. 어? 이 두 사람 어둠 속에서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어허.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두 사람 손에 뭔가 들려있죠. 보시면요. 왼쪽은 기타, 그리고 오른쪽은 대형 밥솥인데요. 이대로 이들은 또 사라졌습니다. 어허, 일단은 어두운 상황이었고 이 밤 늦은 시각 CCTV가 그렇게 선명하진 않다 보니까 또렷하진 않았습니다만 손정혜 변호사님이 저기가 식당이라고 설명을 안 해주셨으면 왜 저기가 식당이지? 왜냐하면 주변이 널브러져 있었고 어지러웠자는데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 이게 대관절 저 주변이 무슨 상황이에요, 전현 평론가님?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파렴치범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훔친 장소와 시점이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저 식당은 바로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폭발 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어머나. 그래서 지금 창문도 깨지고 저렇게 출입문 부분도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 어쩐지. 거거든요. 더군다나 경찰에서 폴리스 라인 자세히 보시면 노란 줄 쳐놨어요. 저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 보존이라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데 저 틈새를 틈타서 저 두 사람 식당으로 몰래 들어가서 기타, 더 기가 막힌 것은 밥솥 훔쳐가지고 달아난 겁니다. 어머나. 아니 식당에서 밥솥 훔쳐가지고 나는 거 정말 세상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리고요 그 시점이 더 문제입니다. 폭발 사고 일어나서 한 1년도 넘은 것이 아니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폭발 사고 난 지 바로 이틀 뒤에 저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폭발 사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일어났던 폭발 사고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김묘성 기자님, 저희 뉴스파이터가 전해졌던 그런 사고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은요, 내 주민, 내 이웃이 아주 큰 사고를 겪은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아하.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인근의 주민들은 너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아이고. 하고요. 심지어는 그때 그 깨진 유리 파편이 집 안으로 날라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큰 폭발이었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건 현장이 영상에 담겼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한 식당 건물에서 갑자기 시뻘건 아유. 불꽃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건너편에 있던 CCTV도 고꾸라지고요. 네네. 골목을 비추던 이 CCTV도 폭발 충격에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아이고. 화면에는 이렇게 결국 흙먼지만 날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폭발이 난 식당 어머나, 건물은요. 어머나. 마치 이렇게 폭격이라도 맞은 듯 그러니까요. 폭삭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저 영상 다시 봐도 너무 진짜 참혹하고 또 안타깝고 얼마나 지금 재산상의 이 피해도 많아요. 하루아침에 또 이 엄동설안에 터전을 이루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런 참혹한 현장에서 저런 몹쓸 짓을 저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이 저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뭐가 터졌다라고 하면 해당 업소에서만 뭔가 좀 피해가 있는다든지 그런 걸 많이 상상하잖아요. 네. 근데 저때 폭발은 얼마나 컸는지 네. 인근의 상가 주택 등이 80여 채가 파손이 된 어머나,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10여 대의 차량도 파손이 됐고 네. 12명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아하. 완전히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는데 네. 저런 현장을 봤을 때 사람은 누구나 너무 안 됐다. 저 어떻게 내가 도움을 드릴 길이 없을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네. 저 모습을 보면서 절도범 2명은 내가 저기서 뭐 빼내올 게 없을까? 아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 현장에 쓱 하고 들어가서 뭐 병맥주 15병, 밥솥, 기타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방송으로는 물론 부적절한 용어라서 여러분께 송구합니다만 진짜 찌질하던 인간 중에 정말 찌질한 인간들, 남의 고통을 진짜 이렇게
자기들 이속 차린 대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저는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그 붕괴 사고의 그 구조 현장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사실 이날 생각해 보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목의 날이죠. 네. 근데 그날 저런 폭파 사고로 뭐 영업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저분들 대부분 월세로 가게 하시는 아이고 분들이거든요. 세상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저게 복구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니까요. 복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도 못하고 지금 이제 생계가 막막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 둘은 들어가서 기타와 밥솥을 들고 나온 겁니다. 아유. 그리고 저기 식당만 문제도 아니고요. 인근 주거지 창문도 다 깨져서 어머나 어머나.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어휴 하나 건졌네. 그래서 아유, 기타와 세상에. 밥솥을 들고 나오는 저 사람들의 모습은 전 뭐 제가 평가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정말 저 몹쓸 인간들, 저 파렴치한 인간들, 저 빨리 하루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정혜 변호사님? 대한민국 경찰이 잡았습니다. 아하. 사실은 식당 주인이 맥주 등이 사라졌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인근 CCTV 3대 분량, 그러니까 총 72시간을 돌려서 이 사람들의 동선을 세상에. 추적했더니 지난 3일에 이 사람들의 신원이 특정이 됐는데 바로 이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는 40대 외국인 2명이었다고 하고요. 네. 심지어 불법 체류 상태로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그 노동자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건조물 침입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수절도죄로 검거가 됐습니다. 자그마치 72시간 분량을 속된 말로 눈이 빠지게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2번 울리는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땅에 와서 불법 체류하는 것도 정말 이 분노에도 모자랄 판에 이런 짓을 저질러요.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을 이용해서요. 전희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12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부상을 입은 분들 그리고 저렇게 삶의 현장이 파괴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다면 저런 행동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불법 체류자 외국인 2명이 경찰서 한 진술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 밥솥을 훔친 거는 밥을 해 먹으려고 훔쳤다고 하고요. 죄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데 에휴, 이 사람들 그게 무슨 죄가 아닌 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진짜. 이거 정말 너무 뻔뻔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경찰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져간 맥주를 빼고 나머지 밥솥, 기타 물품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상처를 받은 이분들의 마음까지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때일수록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 체류 신분이니까 아마 이 일 적발됐으니까 아마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과정도 이 조치가 취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 법 처벌 달게 받기 바랍니다. 반성하세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